있는 사람들이 더 안 쓰는구나. 다 대접받고. 아 진짜 안 돼. 왜냐하면 쓸 일이 없잖아. 남들이 다 알아서 더 그렇지. 쓴다고 난리 치는데 뭐. 그 희한한 게 돈 있다는 티를 낼수록 자기는 가만히 있어. 남들이 먼저 가서 계산하고 나 난리거든. 희한하지. 왜 그렇게 했어? 뭔가 이 사람한테 나중에 해 먹어야지인데 그 나중은 안 오거든 사실은. 그리고 내가 어딘가 가서 돈을 내는 건 내가 돈이 없다는 거를 자격지심을 감추기 그러니까 위한 들키려고 어떤 그래. 그런 거. 아, 난 이제 돈을 안 내야겠다 진짜. 아니 안 내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 그러면 뭐 그냥 해결이 되더라고 항상.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어디 가서 제가 내는 게 마음이 편해가지고 내는 이게 없는 사람들 스타일이거든요. 특징이에요. 그렇네. 비주류적 사고 방식, 행동 방식. 아 그런데 너무 많이 주류들은 내가 나갈 필요 없잖아. 항상 비서가 낸다 생각하니까 항상 가만히 있는 거. 주류들은 그래 내가 맞아. 이렇게 생각. 아, 우리가 아는 어떤 오빠 한 명도 늘 얻어먹더라. 잘 살아. 국회의원이었으니까. 아 그래. 아이고 참. 걔네들은 얻어먹어도 사람들이 욕을 안 하잖아. 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다시 태어나야겠다. 자 그러면 네. 또 2부 후딱 녹음하고. 네. 뭐 이런저런.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의 조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정민여입니다. 벌써 여러분의 정민여 됐어요. 자 그리고요. 예, 정박입니다. 네. 묘하게 하여튼 저희 셋 다 정씨입니다. 그렇네. 네. 이제 스리제이의 저분은요? 저분 정씨 아니에요? 네, 여긴 비주류예요. 그죠? 세 명의 정씨가 진행하는 일당백.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본격적으로 이제 책 안으로 좀 들어가 보는데 우리가 이 책 군주론에서 뭘 좀 배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본격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뭘 좀 우리가 이 책에서 배워야 됩니까? 뭐 책을 1권부터 쭉 다 읽으면 좋은데 네. 지금 그렇게 몇 권으로 돼 있어요? 1권이죠 뭐. 예. 근데 이제 마키아벨리 군주론도 있고 네. 이제 로마사론, 논고 이렇게도 하기도 하는데 네. 그런 책들이 다 이제 비슷하게 얽혀져 있거든요. 마키아벨리 예, 책들이 예. 그러니까 그런 책들 이제 이 사람이 아까도 그 말씀드렸는데 로마 역사를 왜 자꾸 이 사람이 끄집어냈냐면 네. 지금 우리 현실은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갈갈이 찢겨져 있지만 마키아벨리 당시의 그렇죠. 이탈리아는 당시 16세기, 17세기는 그렇지만 우리 조상들 수백 년 전 또 천년 전 넘어가 보면 그 로마 대제국을 지중해 대제국을 건설했고 그리고 그걸 운영을 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줌으로써 그래 예전에 이랬는데 왜 지금 못 하고 있느냐라는 뭔가 조금 쇼크 요법, 충격 네. 요법을 주려고 그런 것도 좀 있었겠죠. 예. 사실 뭐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애국자인 사람이거든요. 자기 영혼보다 피렌체를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예. 정말 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탈리아의 어떤 화가들이나 이런 사람들 예술가들은 네. 마키아벨리야말로 어떤 표현을 갖다 붙여도 모자라는 애국자다.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좀 극단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이죠. 교회에서는 완전히 악마의 전령이었다 이런 말도 듣고. 자 그럼 마키아벨리의 이 군주론에서 배울 게 뭐냐니까요. 그렇게 뭐 없는 거 아니야 배울 게? 자 마키아벨리의 마키아벨리 군주론 배울 게 많죠. 뭐 많은데 뭐 첫 번째 한번 할 수 있는 거는 이 방송 듣는 분들은 네. 그 책 읽을 생각은 별로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일단 그냥 책을 안 보고도 읽은 것처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뭐 마키아벨리 아까 우리 정민현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인간관 성악설이잖아요. 마키아벨리. 그 인간관을 먼저 잠시 한번 네. 보는 것도. 네. 그러니까 사실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는 서양의 순자, 순자 아시죠? 네, 순자 성악설. 예, 맞습니다. 그 순자가 누구의 결국 스승이 되나요? 그런 거지 알아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 흐름이 그러니까 사람이 악하다, 나쁘다, 태어날 때부터 나쁘게 태어난다. 법관인가 법가? 아, 맞습니다. 법관이야? 법관이 아니라
아 법가냐고 법가. 그거 아시죠? 제자백가 아시죠? 몰라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중국의 춘추전국시대라고. 춘추전국시대 알아요. 그건 아시죠? 네. BC 네네. 천년부터 BC 한 네네네. 200년까지 한 네. 거의 천년 가까운 시대가 춘추전국시대인데 이 춘추전국시대 수백 개의 나라가 한 나라로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전쟁과 네. 이 대립과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자, 혼란의 그러다 보니까 시대니까. 혼란과 진짜 맞습니다. 혼란의 시대. 네네네. 혼란의 시대에 그럼 뭘 사람들이 생각이 됩니까? 전쟁, 전쟁을 생각하고 전쟁을 자꾸 하다 보면 염증이 나잖아요. 그럼 뭘 생각합니까? 통일. 그렇죠. 이 전쟁 끝낼 방법을 생각하잖아요. 아. 그리고 이 전쟁 끝내고 왜 우리는 싸워야 되는가? 이제 전쟁 안 하고 좀 평화롭게 어떻게 하면 살고 평화롭게 싶다. 살고 좋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는 네. 그거를 히틀러. 아니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네네. 그 중국의 마지막은 진시황이 나왔죠, 그죠? 아. 근데 어쨌든 그 나오기까지 그게 나오려면 결국 생각이 나와야 되잖아요. 사상이. 네네, 그러니까 사상이. 그 사상 수많은 사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제자백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가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가지고 좋은 나라 만들어 보자. 네. 도가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가지고 만들어 보자. 네. 법가 뭐 한비자 순자처럼 이렇게 알아요. 이제 들어봤어요. 아시죠? 다. 그러니까 네. 그 제자백가 중에 그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주셔야죠. 내가요? 무턱대고 그냥 갑자기 제자백과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입식 교육을 받아온 사람으로서. 제자백과에서 어떻게 더 풀어? 그래서 네. 순자의 성악설을 법가 법가가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법가. 악하게 태어났으니까 이 악한 사람을 그 순치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사회를 그러려면 네. 뭐가 있어야 되냐? 교육도 있어야 되냐? 제도가 필요하다. 법이 있어야 법이. 되는 거죠. 법으로 아. 나쁜 짓 하면 그냥 손목 잘라버리고 아. 발목 잘라버리고 이렇게 겁을 주고 사람들이 두려우면 죄를 안 죄를 안 지을 지으니까. 거다. 네. 바로 거기서 이제 그 성악설은 법과하고 자연스레 연결되죠. 어. 그러니까 마키아벨리 인간관도 사실은 뭐 그런 면에서 이제 순자 성악설하고 연결되는 거죠. 너의 우리 정민현님의 생각이 존중해 주세요. 너라니요. 지금 방송에. 정민현님의 생각이 그냥 막 생겨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 위에부터의 어떤 그 철학 같은 것들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정민현님의 아. 생각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인간이 행동을 하는 거는 생각이 행동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네. 생각이 행동을 만드는 네네네. 그 생각은 근데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누적적이고 네. 정말 축적적인 어떤 다양한 어떤 그렇죠. 학습을 통해서 결국 부모님의 말씀도 네. 있고 학교에서 배운 것도 교육이 있고 있고. 친구들한테 뭐 듣는 얘기 이런 것들이 그렇죠. 다 누적돼서 지금의 정민여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왜 이렇게 마키아벨리즘 사상을 갖게 됐을까요? 부모님이 문제지. 지금 우리 엄마 아빠 욕하는 거예요. 아니 뭐 지금 우리 가정 환경 욕하는 거예요. 아니 사회 문제일 수 있죠. 뭐 살아면서 배신도 많이 당하고 여러 가지 뒤통수를 당했다. 인간은 믿지 못할 존재야. 그렇네요. 그럴 수 있죠. 제가 믿는 사회에서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배신당했다. 받았네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뭐 친구나 연인 사이에서 뭐 상처를 당할 저도 수도 상처 있고. 준 적 아닙니까 정민여님은? 주기도 했는데 그럼 주면서 그러면은 어떤 그런 죄의식을 씻어내고자 뭔 소리니? 아니 뭐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죠. 이런 네, 그러니까 것들이. 뭐 하나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복합적인 거지.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프로이드 박사를 불러와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책 10권 이상 나오겠죠. 그러니까 네. 자 이제 우리의 생각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알겠고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순자에서 법과 넘어가는 그 얘기에서 지금 잘못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이 책을 통해서 보면 인간관이 네. 그냥 인간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이제 간파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사소한 모욕에는 보복하려 해도 엄청난 피해는 엄두도 못 낸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공포 정치 그래서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테러가 있는 거죠. 아. 테러라는 게 원래 공포잖아요. 네네. 정말 요즘 IS들 지난 몇 년간 한 거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참수 맞아요. 이런 거를 만행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네네. 그걸 통해서 겁을 주고 두려움을 떨게 해가지고 우리를 경외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벌벌 떨어라 이런 네. 것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한번 툭 부딪히는 거는 사실 사생결단하고 달려들고 하는데 정말 뭡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가 좀 부딪히는 거는 서로 막 싸움하고 난리 나는데 이런 덩치 큰 조폭들이 조폭이랑? 부딪히면 그냥 아무 엄두도 못 내지 않습니까? 저 적당한 비유 생각났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되게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산차 이렇게 서로 막 경쟁하고 막 싸우고 네. 끼어들게 하고 네. 막 왜 끼어들었냐 막 이렇게 싸우지만 막상 막 이렇게 억소리 나는 차들은 이렇게 조심조심 운전하잖아요. 그렇죠. 엄두도 못 내는 거죠. 그런 거네. 지금 맞네요. 딱 보니까. 아 그런 차 있으면 엄두도 못 내요? 저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사고를 많이 내서 보험료가 많이 할증돼서 전 심지어 인터넷 보험도 가입 못 하거든요. 도대체 거절당해요. 얼마나 사고를 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사고를 한 3번 이상 내시면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뭐 그렇다고 제가 막 진짜 큰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아, 접촉사고? 자잘한 접촉 사고를 내도 사람들이 막 병원에 입원하고 이러니까 그게 보험의 본질이 사실 그런 공포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아 보험료를 많이 그러니까요. 내야 사실은 맞아 그러니까- 너무 겁나요 진짜 요즘 아니 진짜. 왜 이렇게 산으로 가니 이야기가 근데 뭐 일리가 있습니다. 진짜 에, 사람들이 에, 에. 그러니까 이거하고 좀 적절한 비율이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죠.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는데 100만 명을 죽이면 영웅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나폴레옹 같은 경우. 네네네.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그 제화벌에 보면 그런 이제 라스콜리니코프가 그런 자기 그 막 독백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요? 라스콜리니코프. 몰라요? 넌 누군데요? 그 제화벌의 주인공. 죄와벌의 주인공. 법대생. 법대생. 라스콜리니코프요? 예, 라스콜리니코프. 이름이 좀 너무 죄와벌 작가가 누구예요 근데? 제화벌 도스토옙스키. 아 맞다. 예. 맞다래. 아니야 나 들어봤어 그거는. 죄아벌도 나중에 아마 일당백에 나올지도 네. 몰라요. 네 미리 읽어둬야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할 때 자기가 전당포 노파를 죽이느냐 마느냐 가지고 고민을 하거든요. 네. 근데 아니 저 전당포 노파는 돈 벌레다 이거예요. 그래 죽여가지고 저 돈을 가지고 내가 내처럼 가난하고 머리 좋은 애들한테 나눠주면 이게 나눠주겠다. 얼마나 인류 역사에 기여를 하냐. 근데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들여댄 게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은 정말 강철로 이제 영혼이 만들어진 사람이다. 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영웅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사실 뭐 한 명을 죽이면 오히려 우리가 벌벌 떠는데 수많은 사람 죽이면 오히려 이건 뭐 영웅 아무도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다. 비난하지 않는다. 아.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하겠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참 이런 속성들 사소한 데는 목숨을 거는데 정말 중요한 거에는 엄두도 못 내는 거. 아. 진짜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게 네. 인간의 습성인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네. 거죠. 약자한테는 강하게 나서고 네. 강자에게는 딱 굽히는 거. 이걸 이제 지적한 거죠. 그래서 그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저 속성이란 거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는 이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이걸 좋다 나쁘다가 나쁘다가 아니고 현실. 아.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당위로서 인간은 용감해야 된다. 인간은 비겁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인, 졸렌이 당이고 자인이 현실, 자연 그대로죠. 지금 상태로 인간은 이렇다.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신부님들이라든지 그 귀족들이 보기에는 이게 진짜 괘씸한 거죠. 그렇죠. 자기들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그렇죠. 자 그런 구절 하나 네. 있었고요. 뭐 그리고 이제 인간은 은혜도 모르고 변덕은 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앞에서는 배반도 잘 못하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쉽게 배신한다. 이거는 정민여네. 그렇네. 나네 이건 딱. 연애에 있어서도 이렇고 사람들이 보통.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쉽게 이용해 먹고. 그렇지. 대신 두려운 사람은 배신도 못하고. 그러니까 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나를 막 예를 들면 나 좋다는 남자보다 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남자한테 더 막 끌리는 그런 감정? 나만 그런가? 아니, 많은 여성분들이 그래요. 그니까. 모든 게 다 그냥 힘에 눌린 것 같아요, 저는. 사랑도 그렇고, 뭐.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뭐 인간의 속성이다. 인간의 이거죠. 속성이다. 그러니까 속성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죠. 또 속성도 변하지만 네. 마키아벨리가 관찰했던 당시의 인간과는 이렇다. 그렇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를 죽인 자는 잊을 수 있어도 재산을 빼앗은 자는 잊지 못한다. 근데 이거는 아주 간단한 사실 증명이 되는 거죠, 그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죠. 네. 누군가가 이제 죽여가지고. 근데 그거는 원상 회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잊을 수도 있다 이거죠. 잊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 근데 자기 재산을 누가 빼앗아 갔잖아요. 근데 다시 되찾아와야지.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거죠. 권력자가 내 재산을 빼앗아 갔단 말이죠. 네. 근데 권력자가 내 아버지를 죽였다. 그러면 어떻든 회복이 안 되잖아 아무리. 근데 권력자가 빼앗아간 재물은 권력자를 바꿔버리면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잖아요. 권력자한테 내가 그러네.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니면 권력자에게
새로운 권력자가 나타날 때 내가 거기 붙어가지고 재물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빼앗긴 재산에 대해서는 그건 잊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 우리 박 전 대통령이 음. 아버지를 죽인 김재균 용서할 수 있지만 재산을 뺏어간 전 장군이 용서할 수가 없는 거군요. 아 정말 작전한 비유네요. 진짜 그렇다. 하여튼 나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내가 용서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잊을 수 있지만 네, 네. 나의 재산을 가져간 사람은 잊을 수가 없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당시 이제 봉건 시대 중세 사회 윤리라는 네. 게 뭡니까? 그 윤리는 인간간의 핵심이라는 게 부모, 자식, 가족 간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네. 어떤 윤리라는 게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도덕, 윤리, 도덕. 근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이제 인간이라는 게 욕망이고 물질을 중시한다는 걸 딱 보여주고 있어요. 재산이라든지 욕망이 사실은 더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당위적인 인간관을 자꾸 내세우지 마라. 그런 것을 고지고대로 듣고 거기에 따라서 인간을 다루다가는 그 사람은 파멸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군주가 되려면 네. 이런 인간관들을 잘 갖고 있어야 된다. 인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인간은 자연스럽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감시라든지 이익을, 제재 없으면 예. 나쁜 일을 하는 존재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속성은 게으르고 괴물 같고 짐승 같고 좀 야비하다. 네네.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왜 정치인들이 보면 가끔 뒤통수들을 잘 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게 다 이런 책들의 영향을 좀 받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 뭐 이 책의 영향보다 본래 습성이 인간의 습성이지. 인간의 습성이라 그거는. 그런가요 원래? 근데 본래 이제 그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나온 것 같은데 중국에 본래 제왕무치라고 해가지고 네. 제왕이라고 하죠. 황제. 왕. 네네. 이런 사람들 무치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본래 군주는 약속을 안 지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괴로워하고 양심에 가책받고 이러지 말아야 그죠. 약속을 내가 안 지키는 게 더 유리한다든지 약속을 지킬 동기가 사라지면 그냥 깨버려라. 그 얼마 전에 그 모 정치인이 이거 뭐야 캐리어. 킹무성님. 이렇게 실명 언급해도 돼요? 그는 이미 보도에 뭐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랑도 비슷하네. 이렇게 캐리어 쭉 미룰 때. 그리고 나중에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러셨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히 무례한 행동 같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전혀 무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군요. 아니 뭐 그러니까 그런 뭐 대표적인 게 공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거 때는 공약을 하잖아요. 대표적으로 그 당시 경제민주화 2012년 대선 때 당시 당선자가 계속 경제민주화 말했지만 되고 나서는 샥 사라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똑같은 거죠. 내가 되고 나서는 이제 목적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약속을 지키는 게 내가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니까 우리가 흔히 말로 뭐 얼굴 표정 하나 변함 없이 그냥 그렇네.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지금의 그러니까 2017년 혹은 뭐 21세기에도 이런 군주 혹은 지도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 이게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저번에 말씀대로 이거는 기본적으로 네. 사실은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네. 절대 왕정이 성립되는 시기에 네. 그 현실을 바탕으로 선 책이고요. 군주가 네. 어때야 되고 어떤 것이 군주의 바람직한 자질인가 것이고 지금은 이제 바로 그 절대 왕정 시대를 넘어서서 민주주의 시대 그리고 벌써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지가 네. 지금 이제 300년 돼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좀 그 현실적인 그거는 조금 우리가 좀 융통성 있게 봐야겠죠. 조금 탄력적으로 봐야지. 이걸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걸 적용한다 이러면 그건 기계론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겠죠. 네. 다만 이제 지금의 군주론이랑 좀 맞는 사람들은 기업 총수들은 약간 왜냐하면 기업 총수들은 무슨 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만 해도 5년 임기 뭐 국회의원 4년 임기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총수들은 뭐 죽을 때까지 총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총수들이 좀 데드카피를 하는 거죠. 이걸 그대로 그냥 바로 지금 거의 한 1.1억도 없이 그냥 뽑아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대로 그 임기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것도 우리만의 지금 독특한 재벌인 거죠, 그죠? 그렇죠, 외국하고 그렇죠. 다른 네네. 우리도 지금 하나의 어떤 과도기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도 우리만의 고유한 어떤 그 재벌 문화 정도로 맞아요. 봐야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2차 세계대전 전에 그 재벌 우리가 바로 거기서 다 나온 거지만 엄청나게 강했거든요. 또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군수 재벌로 유명한 크루크 가문 같은 경우 되게 유명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든지 이제 2차 세계대전 연합국이 이기고 나서 이거 전쟁을 2번이나 일으켰잖아요. 안 되겠다. 재벌 그 독일 요즘 치면 재벌들 해체해버리고 일종의 그 경영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네. 노조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시켜버린 거죠. 노동조합이 3분의 1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경영 협의회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견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독일은 그렇게 힘을 빼놔야지 이렇게 안 그러면 또 다시 재벌식으로 하면 또 전쟁 일으킨다 이래 보니까 힘을 뺐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재벌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미쓰이, 미쓰비시 이런 재벌들 힘 자체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해서 좀 빼긴 뺐는데 이제 독일식으로 그렇게 제도화를 못 시킨 거죠. 좀 더 이제 그 당시 정도까지는 또 이게 유교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또 일본 여러 가지 좀 또 그 뭡니까 반공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이걸 독일식으로까지 그렇게 딱 철저하고 완벽하게는 좀 못해난 그런 건 좀 있죠. 그런데 어떻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재벌들 힘이 이렇게 생 거는 거의 세습이잖아 예. 우리는.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우리만의 고유한 네. 그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이런 군주론에 입각해가지고 그런 전행을 휘두르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재벌 총수들 집안에서 이 책은 꼭 읽으라고 할 것 같아 애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응. 필독서처럼.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이런 저 습성들이 있으니까 아무도 믿지 말고 말이지. 예. 아 근데 뭐 그렇게 해도 또 별 볼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세 교육을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맞아. 아니 그렇게 잘해야 되는데 뭐 신문 보면 맨날 맞아. 자기들끼리 막. 자 그래서 이 책에 나온 구절들 몇 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인간관을 봤고요. 이제 책에 나오는 어록들 요즘 네. 현실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면 어록들 네.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써먹기 좋은 거죠. 이게 조금 우리가 써먹기가 좀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민중에게는 자비를 베풀든지 아니면 뿌리째 처단하든지 양자택일밖에 없다. 네네. 아까 말씀하셨던. 민중에게. 그러니까 사실 이걸 대표로 한 사람이 이제 카이사르 시저하고 징기스칸 이렇게 보거든요. 네네. 그 시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시저. 뭐 우리 캣사르 하는 있잖아요. 시저 아시죠? 시저 알지. 모르는 것 같은데. 시저가 폭성 탈출의 남자죠. 시저 왕. 시저 샐러드. 시저왕? 시저 샐러드 있잖아요. 시저. 네, 시저 샐러드. 로마 시대. 네, 맞습니다. 맞잖아. 맞잖아. 카이사르. 네. 그게 뭔데? 카이사르가 시저야. 아 예, 그 카이사르가. 같은 그 발음이 이제. 나는 시저가 더 좋네. 입에 착착 감기는 게. 시저로 가자. 네. 율리우스 시저. 네, 맞습니다. 네. 시저가 그 민중을 철저하게 밟았나요? 시저는 민중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죠. 자비를 베풀었군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저가 그 지금의 프랑스를 갈리아 지방이라고 불렀거든요. 당시. 네네. 우리 뭐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 영화 나오는 거 아시죠? 뭐야? 볼족 해가지고 아더왕? 아스테릭스인가? 예, 그 만화 캐릭터 같은 예, 데 그 나오는 나오죠. 거예요. 예. 그 바로 그게 갈리아 지방이에요. 이건 왜 이렇게 어려워요? 뭐가 아니 아직 뭐 크게 어려운 건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아니 근데 듣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죠? 좋으시네요. 그냥 좀. 제가 그냥 대중이에요, 저는. 그렇죠. 요 시점에 요 딱 시각에 맞춰야 됩니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바로 그 아스테릭스 영화도 네. 나오고 만화도 네네. 나오고 그 네. 갈리아 지방을 이 사람이 이제 로마가 정벌하러 가는 거예요. 정복하러. 근데 갔는데 다 죽이든지 네. 결국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저 독일 쪽 게르만족은 완전히 원신이다 이거죠. 야만인들. 이건 짐승이나 사냥하고 네, 이건 네. 도저히 한마디로 인간의 탈을만 썼다 뿐이지 인간이 아니다. 거기는 상관 안 하는데 이 갈리아 이 골족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달력도 사용하고 또 농사도 네네. 짓는다 이거죠. 네네. 그러니까 얘들은 잘만 교육하면 우리처럼 우리 비슷한 인간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쪽 풍습을 인정해주고 그다음 그 사람들 중에 똑똑한 애들은 됐고 유학도 보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살살해서 야 그러니까 우리 영역에서 있으면 너희들도 다 좋고 우리도 좋고 윈윈하지 않냐.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 포섭하는 거죠 문명권. 그 아스테릭스가 최근에 그 게임화된 게 그 클래시 오브 클랜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일종의 그렇겠죠. 그 이제 복장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있습니다. 네. 클래시 오브 클랜은 알지? 알지. 그거는 네. 게임이잖아.
그러니까. 네네 그거 리니지 같은 거잖아요. 그건 내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때 풍습- 네. 그래픽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고 네. 약간 그런 그러니까 이게 스파르타쿠스 느낌 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정민현님 말 중에 제일 긴 단어였던 것 같아요. 스파르타쿠스. 하여튼 그런 복장에 그런 느낌이 이제 그 그렇죠. 골족 갈리아 갈리아 지방. 지방. 예.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하나의 로마의 그 편입을 시키는 거죠. 아. 그게 바로 사실 그래서 이제 지금 EU 있지 네. 않습니까? 네네네. 우리가 유럽 공동체 네네. 그 원형이 바로 로마의 이 방식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아. 그 EU를 보면 EU가 지금 네네. 넓어가잖아요. 네네. 예전에는 이제 서유럽 중심으로 가다가 중부 유럽, 그다음에 지금 폴란드, 저번에 우크라이나까지 지금 뻗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는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뻗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쟁 이게 아니잖아요. 이런 문명권으로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로마식 방법인 거죠. 네네. 바로 이제 이게 흔히 말하는 민중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런 식으로 시저. 뭡니까? 네, 시저는 그런 방식을 택하는 거죠. 일종의 그 일제가 1930년대 후반에 그 문화 통치 같은 걸 하지 않았습니까? 아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예전에 19년 3.1 운동 전까지 무단 통치를 하다가 네. 지금 하나의 문화 통치로 맞아요. 넘어가는 문화 거. 통치했어요. 아 이건 진짜 알아.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회유하는 거잖아. 막 그렇죠. 그래도 나중에 이제 어. 이 뭡니까 우리가 신문사 자기네들이 다 차리고. 네, 신문사는 그렇죠. 한국 사람들도 이제 네. 한글로 네. 이제 조선 동아일보를 만들어주고 네. 뭐 이런 거죠. 알지, 그다음에 나중에 내가 이제 문화 같이 통치. 내선 동조론 일본하고 조선 한 같은 뿌리다. 예 맞아 한조가 맞아 같다. 맞아요.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몽고, 한족, 조선, 일본 뭐 이렇게 다 우리 이제 대동아 공영권을 만들자. 오족 협파론 해가지고 만주족해가. 거기까진 내가 모르네. 그러니까 이제 발전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문화 통치가 네네네. 한계구나. 문화 통치까지. 그렇게 이제 회유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일종의 뭐 자비를 베푸는 방식. 시저식 그다음에 또 하나가 시저식. 이제 뿌리째 처단하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그 징기스칸. 징기스칸식.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당시 몽골이라보다 몽골란 말 많이 쓰는데 네. 이 몽골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전복 이제 기마 민족 아닙니까? 네네. 유목해가지고 이제 전국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금나라 혹시 아시죠? 금나라, 네. 거란, 네. 거란이 거란. 만든 나라가 금나라라면 네. 걸단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 금나라 수도를 공략할 때는 여자하고 기술자 빼고는 다 죽이거든요. 여자는 뭐 쓸 데가 있고 기술자도 쓸 데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죽이고 이런 식으로 아예 막 그냥 뿌리를 말살하는 거죠. 예. 근데 뭐 그 정도는 좀 양반이고 어. 그 우리가 지금 그 우즈베키스탄 지역 네. 호라이즘이라고 하기도 하고 호레즘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 지역 그 지역에서 이제 몽고 이제 징기스칸 쪽에서 같이 이제 좋은 관계를 맺자 교육 관계를 맺자고 사신을 보내고 대상을 보냈는데 거기서 콧방귀를 끼면서 다 죽여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 징기스칸 쪽에서 본보기를 보여야겠다 해가지고 네. 딱 거기를 이제 침략을 했잖아요. 침략해가지고 원칙이 뭐냐면 네. 이 성 안에서 모든 숨쉬는 것들은 다 제거하라는 게 된 거예요. 모든 숨쉬는 것들은. 그러니까 가축들도 가축, 가축도. 개, 고양이도, 소 모든 숨쉬는 것들 살아 움직이는 건 살아 다 움직이는 건 다. 그래서 결국 남은 것은 그 전쟁에서 결국은 남은 것은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얻은 네. 것은 시체밖에 없었다잖아요. 아. 모든 걸 다 불태워버렸고 다 죽이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요즘 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대량 보복, 대량 학살 네네. 이런 걸 시도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징기스칸이 이렇게 시도했던 대량 보복, 대량 학살이라는 게 지금 우스갯소리로 하면 20세기 핵전쟁의 기본 원칙이 된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우리를 공격한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당신들 다 쓸어버릴 만큼 그렇네요. 보복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서로 예. 싸움 그러면 함부로 못하는 네. 거지. 바로 여기서 아. 징기스칸 어떤 초원의 네, 사상인 네. 거죠, 사실은. 우리가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우리에게 맞서고 만약 우리 어떤 이걸 호의를 거절했다. 침범한다면 예. 그러면 뭐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 지상에서 모든 것들을 말살시켜 버리겠다. 그렇네. 완전 이건 멸절시키겠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그게 이제 결국 뿌리째 처단하는 그런 방식이 된 거죠. 네. 정민현 씨 맞장구 잘 치시네. 아니 이거를 네. 내가 듣다 보니까 네. 그 내 죽어있던 내 세포가 하나하나 지금 깨어나는 느낌이고요. 제가 6차 교육과정 세대거든요. 6차? 아 7차인가? 어쨌든 확실하지 않은 얘기하지 마. 어쨌든 네. 그 교육 과정에서 들었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그런 배경과 이런 것들이 지금 제 머릿속에서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음. 이제 책이 이제 한 권밖에 안 되지만 이게 한 10권, 20권 이어지면 그리고 이 책 하나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곁다리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진짜 이거는 유익한 방송이네요. 요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제 주변에는 정박님밖에 없어요. 없어 진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지식,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이렇게 폭넓은 지식이 없어요. 자기 전공 분야는 다들 잘 아는데 이렇게 쫙 펼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드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유시민 씨 정도랑 뭐 정박님 정도. 우리나라에 두 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정말 뭐 성천군까지 너무 비행기를 태워주셔가지고 두 분 너무 막 서로 막 치켜 세워주고 막 좋은 비유라고 아까 막 그러고. 너도 빨리 이쪽에 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칭기스칸과 시절을 비유해서 네. 완전히 밟아버리든지 아니면 잘 회유를 시키든지.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지금도 안에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아주 유념해야 될 대목이죠. 지금도요? 지금도 유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뭐 지금 사람의 생물학적 목숨을 뺏고 그런 건 게 아니라, 아니지만 어떻게 만약 사람을 대할 것인가. 네. 어떤 조직을 장악했다. 그렇네요.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나의 반대파들을 원천적으로 다 날려버릴 것이냐 아니면 그에게 자비를 베풀 것인가. 그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하는 방식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적절하게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네네. 한쪽으로만 극단적으로 가다 보면 또 네. 그쪽에서 발생하는 폐해가 있으니까 뭐 요 방식도 했다, 저 방식도 했다가. 그렇죠. 지금 보면 이때는 왜 이렇게 되냐면 이때는 우리가 말할 그대로 민주주의 제도가 된 사회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때는 이제 선거를 하는 사회가 아니니까 권력 한번 잡으면 이게 영원히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이라도 또 배신 당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방식을 썼는데 지금은 선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선거라는 것들은 예전에는 전쟁을 하는 거는 머리통을 깨부수는 네. 싸움이었는데 선거라는 건 머리통을 숫자를 세알리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뀐 거죠. 이런 걸 한 번씩 감탄해. 아 그래. 과거의 전쟁이라는 건 머리통을 깨부수는 건데 이런 거 어디 가서 좀 써먹을 만한 표현 아닙니까? 좋네요. 네. 아이, 너무 영혼 없었어요? 네. 저한테 딱 저는 제 실생활에 이렇게 딱 와닿는 그런 것만 좀 아, 감탄이 되지 이런 정치적인 멘트는 저한테 굳이 막 필요한 멘트가 아니니까. 알았어요. 요거죠. 그럼 넘어가고. 자, 또 다른 구절 혹시 좀 우리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뭐 다른 누군가가 권력을 얻을 기회를 만들어 주는 자는 자멸한다. 다른 누군가에게 네. 권력을 만들어 주는 기회를 제공하면 그 사람은 자멸한다. 다른 틈을 누군가에게 주면 안 되지. 틈을보다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잡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야, 내가 끌어오면 너도 기회가 생길 거야. 그러면 막상 목적이 달성됐다. 나에게 기회가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 오히려 나를 누르고 그 권력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독자적인 힘으로 그 내가 그 야망을 달성할 자신과 지략이 없으면 포기해라 이거죠. 남의 도움, 남의 손을 빌릴 바에야 나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 이거구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우리 역사에 보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라가 백제를 치기 위해서 네네. 당나라 군대를 끌어들이잖아요. 네. 소정방과 뭐 네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신 있게 대답해요. 나당 연합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백제는 멸망시켰죠. 전쟁이 벌어지죠. 당나라가 한번 들어온 이상 신라하고 계산이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그렇죠. 들어온 다음에 다 너희들도 우리 식민지야 하니까 이제 신라하고 계속 싸움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가 사실은 뭐 결국은 이제 물리치는 걸로 민족사가 이제 전개되어 왔지만 이렇게 누군가를 강하게 할 기회를 만들어주면 결국은 내가 당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세계사를 보면 지금 저 이스탄불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이스탄불 대성당, 뭐 소피아 대성당도 있고 하는 그쪽. 그러니까 본래 동로마 제국이었잖아요. 그게 근거지잖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소피아 성당 가면 기독교 유산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사실은 동남아 제국이 그리스하고 이제 또 그리스 쪽 나라들하고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으로는 그리스 쪽을 상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네. 지금의 터키에 해당되는 오스만 투르크 쪽에 병력을 이제 지원군을 요청해가지고 같이 싸움을 하거든요. 네. 이겼어요. 근데 오스만 투르크가 안 나가고 그냥 우리가 다 차지하겠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가 지원군을 이제 함부로 얻으려고 하고 누군가 외부의 힘을 얻으려는 건 되게 위험한. 오히려 그쪽에 먹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렇네. 이게 뭐 현대적으로 치면 우리 기업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들이
내가 지금 어떤 영역에 있어가지고 내가 뭐 기술도 있고 뭐도 있는데 저쪽에 뭐가 필요한 다른 게 데가 있다. 그러면 네. 대기업을 가서 좀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대기업에 오히려 모든 게 다 맞아요. 빼앗기게 되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네. 예전에 그 제가 아주 작은 인터넷 기업에 잠깐 있을 때가 있었는데 네. 엔젤 투자 같은 걸 받잖아요. 네. 창투회사 뭐 이런 데서 이제 막 돈을 준다고. 어. 근데 그 돈이 좀 커지니까 지네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경영에도 심각한 간섭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결국은 하여튼 회사 접었어요 나중에.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꼭 그것 때문에 접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혼자 하지 못할 바에는 그렇게 안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확실히. 그렇네. 그렇죠. 이게 괜히 어설프게 이제 접근해가지고 네. 이게 내가 모든 거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누군가를 끌어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이미 내가 진 거네. 불리한 상황에 네. 있기 때문에 뭐 손자병법이나 여러 가지 병법을 보면 항상 유리한 위치를 먼저 항상 입지를 잡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바둑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항상 내가 먼저 선수를 두고 내가 먼저 딱 요충지를 장악한 사람이 이기게 돼 있는 거죠. 자신이 다른 누군가가 권력을 가질 만한 기회를 주면 반드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하나 또 배웠고요. 네. 또 있습니까 혹시? 제일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좀 네. 다른긴 한데요. 그 당시는 어떻게 했었냐면 민중에게 뭔가를 설득할 수 있어도 말만으로는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다시 이건 한번요. 무슨 뜻이죠? 민중에게 뭔가 설득할 수는 있지만 네. 말만 갖고는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럼 뭐가 필요해요? 말 말고. 무력.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지금 말씀하신 말보다는 힘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거죠. 네. 민중을 잠시 설득할 수 있어도 영원의 지배를 하려면 반드시 무력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마키아벨리 개인적인 체험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이제 살았던 이제 도시가 피렌체지 않습니까? 네네. 그 피렌체가 아까 좀 그 메디치 가문이 지배하다가 이제 우왕좌왕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마키아벨리가 막 공무원 되기 한 2년 전쯤에 사보나롤라라는 한 네. 수도사가 있었어요. 네. 요즘 지금 신비주의 사상가인데 네. 이 사람이 딱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정신을 강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강조하고 그리고 민중의 어떤 대의를 강조하고 네. 막 이런 걸 하니까 이제 사람들의 여론의 민심을 확 이 사람들 모아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권력자가 된 거예요. 사보나롤라가. 네. 근데 이 사람이 권력자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하고 하지만 결국 이제 많이 실패에 부딪히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좀 나중에 좀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와가지고 어떤 행사를 벌이냐면 이벤트를 벌이냐면 허영의 소각이라고 해가지고 허영심 베네티 네. 그걸 소각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피렌체가 본래 그 메디치 가문의 온갖 금은 보화라든지 예술품이라든지 뭐 지금도 피렌체 가보면 꽃의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벽화 이런 게 많은데 네. 그런 미술품, 작품 이런 걸 다 갖고 나오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광장에 쌓아놓고 불을 질러 그래요. 허영을 소각시켜야 된다 이렇게. 그게 왜 허용이야? 이게 다 인간의 본질에 무관하게 인간을 마음을 왜곡시키고 욕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불태워버린 거죠. 요즘 그 IS가 하는 거랑 비슷하군요. 그렇죠. 문화유산 가가지고 탈레반이 밤이면 석불 다 그냥 네. 폭발시켜버리고 IS는 진짜 이라크 쪽 저쪽 다 그 이라크가 진짜 문명의 요람인데 막 박물관 다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 그런 뭐 그거죠 뭐. 근데 문제는 그 사바나롤라가 결국 그 화양을 아니 그 미술품 다 소각시켰는데 네. 결국 그 교황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 사바나롤라도 결국은 이제 실각을 하게 되고 본인도 그 광장에서 자기가 그 미술품을 태운 그 광장에서 화양에 처해지고 그래서 이제 딱 그 화양에 처해지고 나서 5일 후에 마키아벨리가 이제 공무원이 된 거예요. 막 피렌체 시에 나름 네. 뭐 입성한 거. 그러면서 그걸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보면서 사바나롤라가 민중을 설득한 말은 가지고 있었지만 저 사람 결국 무력을 안 가지고 있었다. 그래 결국 저런 운명을 맞게 된다. 반드시 항상 우리가 민중을 설득할 논리, 표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민중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자기 정적에 이걸 딱 제압할 수 있는 무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패배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뼈저리게 이제 느낀 거죠. 여기에 가장 잘 맞는 예가 이것도 아마 우리 정박님 감탄하실 것 같은데 마오쩌둥 아니겠습니까? 왜? 맞죠? 네 맞습니다. 마오쩌둥이잖아. 그래. 마오쩌둥. 마오쩌둥 알지.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딱 캐치하시네요. 마오쩌둥이
전 세계에서 사람 제일 많이 죽인 사람 1위에 올라 있어요. 지금요? 아니 뭐 전쟁을 했다기보다 이제 뭐 굶어 죽이고 대약진 운동이라든지 문화대혁명 이 와중에 아. 참 그런 수천만 명을 죽였어. 그렇죠? 뭐 공식 집계는 아닐 수도 집계는 있지만 아닌데 이제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또 히틀러 히틀러. 뭐 여러 가지 20세기에 이제 근데 뭐 그랬다 따지면 전쟁했던 지도자들은 다 사실 많이 죽였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하여튼 자신의 네. 어떤 뭐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젊은이들에게 막 주입시켰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거에 충분한 밑받침이 되는 무력 등이 동원이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자신의 이데올로기 완전히 이제 굳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오쩌둥 했던 가장 유명한 말이 이거죠. 지금 말씀대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바로 그 말이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마오쩌둥이잖아요. 마오쩌둥이구나. 난 지금까지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더 저거 한 줄 알았지. 아니 뭐 근데 정말 반문명적이고 그거는 뭐 히틀러죠.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라는 것들 보면 이거는 네네. 하나의 어떤 민족이라는 이유로 물론 뭐 그 이전의 역사에도 민족을 절멸시키려는 그런 시도는 많았지만 이 정도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조직적으로 정말 뭐 2차 세계대전 유태인 강제 수용소를 보면 네네네. 그 참상이야 뭐 말로 할 수 없죠. 여튼 이 민중을 설득하는 건 말로 잠깐 할 수 있지만 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력이 필요하다. 이거 이제 군주론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경우는 뭐 요즘으로 이걸 또 너무 바로 적용해가지고 네네. 독재를 해라 이건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현대사를 움직이는 어떤 권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이 네.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느냐.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국내 사회를 움직이는 것들, 국제를 움직이는 것들, 뭐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네네. 나라와 나라 간에는 우리 소프트 파워, 하드 파워, 스마트 파워 이런 네네네. 말씀 들어보셨죠? 네네. 그런 것도 있고 그 국내적으로 보면 한 사회를 움직이는 거 보면 그 프랑스의 알티세르라는 이제 학자가 했던 이야기인데 이데올로기적인 국가기구가 있고 폭력적인 국가기구가 있거든요. 이데올로기적인 국가기구라는 거는 우리 말 그대로 언론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네네. 학문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지금 사회가 정당하고 전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주입하는 거고 폭력적 국가기구는 그 경찰이라든지 법이라든지 네. 군대라든지 이걸 통해서 항상 물리력이 담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말은 이제 자꾸 말하면 결국 물리력이 담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했던 권력이라는 거는 그렇네. 아주 허약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근대 문명이라는 것들이 성립된 과정이 국가가 폭력을 유일하게 독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여유가 생기면서 자기 절제라든지 자제심 이렇게 하면서 문명이 만들어지고 예의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게 하나 있거든요. 이전엔 국가가 폭력이 없고 각각이 다 폭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사들. 그렇죠. 언제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르면 이게 뭐 잘 안 되잖아요. 그냥 항상 절제심을 가지는 게 미덕이 안 되죠. 절제심 가졌다면 죽잖아요. 결투 문화가 있고. 그러니까 국가가 근데 딱 모든 폭력을 독점하고 이렇게 유일하게 독점하시고 나가버리면 이 사회생활 할 때는 이제 참고 매너를 하고 뭐 약자와 여성을 먼저 배려하고 이런 문화들이 오히려 정착된 거는 오히려 이 폭력이 국가가 뒷받침하니까 되는 거거든요. 그렇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뭐 말만 가지고 안 되니까 무력으로 민중을 조절해 이런 게 아니고 그런 현대 국가의 속성은 이제 일단 무력이 독점돼 있고 그 상태에서 개인의 어떤 이런 것들이 보장된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 물론 또 그게 독점돼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근본적으로 어떤 한가하지 못하도록 네. 또 짓누르는 교묘한 또 방식도 있을 수 있다. 뭐 그러니까 이 책의 대목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네네. 내용이라고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이게 그냥 다 현대 사회에서 그냥 우리가 뭐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제약을 받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또 풀어서 들으니까 뭐 이 군주론에 있는 그런 내용들 개념들이 말이 좀 길어지는데. 다시 할까? 아니, 나 처음에 딱 스타트는 굉장히 나 좋았거든요. 뇌에서 있잖아. 지금 과부하가 걸렸어. 스타트 굉장히 난 좋아하고. 그러니까 기대 많이 어쨌든 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멘트들만 봤을 때는 이게 네. 굉장히 폭력적인 느낌이 들고 좀 그런 극단적인 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박사님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그냥
현대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일들이네요. 그쵸. 이것들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국가의 폭력을 막 피부로 느끼는 건 아닌데 실제로는 뭐 경찰이든 군대든 이미 그 폭력이 우리 다 생활에 자리를 완전히 잡은 거죠. 그죠? 네. 우리가 어떻게 뭐 전복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자, 이 군주론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 이 책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까? 우리 정민영 같은 사람들 읽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읽으면 이거 좀 인간에 대한 신뢰 같은 게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본의 그 할복한 소설가지만 그러니까 우리 다 극단적이야. 아니 근데 미시마 유키오라고 네. 아주 유미주의적인 어. 아주 좀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미시마 네. 건각사라고 유명한 소설가인데 그 미시마 유키오가 그 예전에 제목이 그 부도덕 교육 강자라고 네. 그런 책을 썼거든요. 부도덕 교육 부도덕 강좌. 예, 부도덕하다 할 때 부도덕 교육 강자 해가지고 이게 50년대 후반에 나온 책이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나라도 한 7년 전에 다시 번역이 됐는데 아. 이거 읽어보면 좀 그렇거든요. 아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엄마 아버지라든지 네. 주변에 대해서 뭐 아주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렇게 읽다 보면 진짜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이런 생각 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네네. 오히려 도덕적인 인간으로 만드시면 그러니까 사실 음. 군주론은 오히려 군주라고 말하지만 그 오히려 사실은 이게 민주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정말 어떤 현대 사회는 개개인이 다 군주거든요. 이 군주론의 이제 영어 제목은 더 프린스거든요. 프린스. 그러니까 사실은 다 우리가 각각의 프린스이기 때문에 네. 다 프린스야. 네. 난 프린세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어떤 절대 권력에 복속 안 당하고 조종 안 당하고 지배 알아야 안 당하려면 한다. 오히려 이걸 알면서 가는 게 오히려 더 민주사회 덕목을 알기 위해서라도 이런 어떤 지도자는 항상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그 민주주의라는 게 우리가 항상 과정이라고 하는 게 종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제도가 이렇게 됐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는 걸 뭐 몇 년간에 사람들이 느꼈지만 그러니까 늘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이런. 군주의 핵심이 또 그거거든요. 군주가 되려면 항상 긴장하고 감시를 해야 된다 이거죠. 사람이든 적이든 그렇지 않으면 파멸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의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것도 바로 그런 거죠. 뭐든지 이 군주론은 핵심이 아까 성악설이라고 했잖아요. 네.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신뢰하고 뭐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람의 속성이 이렇다. 사람은 풀어주면 기어오르려 그러고 좀 잘해주면 오히려 뺨을 때리려고 하니까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하면서 이제 충분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나쁜 일을 안 저지르게 하는 제도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방식으로 항상 그 사람들을 그 견제를 해야 되나 이걸 보기 위해서는 뭐 시민들은 다 한 번씩 읽어봐도 좋은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요 군주론을 읽은 티를 내는 방법이 지금 딱 생각났어요. 네. 뭐예요? 이게 이제 밥 먹다가 식당에서 먹다 보면 이제 TV 요즘 종편 많이 틀어놓잖아요. 거기서 이제 막 뭐 무슨 뭐 정치인들 막 이런 뉴스 나오잖아. 그럴 때 약간 기분 나쁜 들어. 나 이래 정치인들이 좀 한 번쯤은 군주론이라는 책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한번 딱 내려놓는 거지. 그러면 옆 사람이 쟤는 군주론 읽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뭐야 왜 다 기침하는 타이밍이야. 그렇게 읽은 척을 우리가 하자는 거지. 여기에 무슨 리액션을 해야 하지 나는 지금.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사님?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정민여랑 뭐 이렇게 한 4시 밥 먹다가 정민여는 이 방송을 안 들은 사람이에요. 네, 정치인들은 진짜 군주론 같은 책 한번 좀 읽어봐야 돼. 이런 얘기를 딱 던지면 정민여 무슨 생각이겠어? 무슨 생각하냐면 네. 군주론이란 책이 뭐지? 좋은 군주가 되는 어떤 지침서 같은 건가라는 네. 생각을 하겠죠. 전혀 어쨌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군주론이라는 책을 안 읽었다고. 그렇지. 안 읽었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군주론 좋은 얘기가 그렇지만 많구나. 취지에 맞진 않잖아요. 그래요? 그렇지. 인간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국 군주론의 마키아벨리는 뭐 조금 여담입니다만 그 냉정하게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아주 네. 현미경으로 사람을 하나씩 살펴보고 또 메스칼로 하나씩 해보듯이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성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거든요. 여성에 대해서요? 아주 냉혹하게 봐요. 요즘 요즘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아까 이제 희곡도 쓰고 네네. 뭐 시도 쓴 사람인데 벨파골이라는 소설도 썼거든요. 뭐요? 벨파골. 벨파골 어디 무슨 뜻이에요? 골짜기 이름이에요? 그게 이제 악마 이름인데요. 악마 이름. 벨파골. 네. 뭐 이게 내용은 뭐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벨파골. 이름 벨파골인데 그 지옥에 이제 서양의 지옥은 플루토 하데스가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 하데스 아시죠? 하드라요? 염라대왕 믿기 모르잖아 너. 염라대왕이죠. 염라대왕. 서양의 네. 염라대왕. 네. 서양의 천국은 그럼 누가 다스려요? 하늘이 계시잖아. 보통 올림푸스 안에 제우스가 이제 보통 주신이죠. 그리스 신화에 보니까. 네. 그리스 신화는 하데스가 그럼 그리스 신화에 하데스가 아니라 나와? 하데스. 하데스. 네. 하데스 이제 플루토라고 로마에서는 플루토라고 그러죠. 저 강수지 네네. 노래 중에도 하데스 있잖아. 나는 그 세대가 아니어가지고요. 네. 나는 H.O.T. 뭐 잭스키스 이 세대여가지고요. 하데스 노래 나갈 겁니다. 요 네네. 부분에. 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하데스 다스리는데 네. 지옥의 죄인들이 탄원서를 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난 마누라를 잘못 만나가지고 마누라 시킨 대로 해서 전부 다 죄를 여자 져왔다. 탓이에요? 네. 그래 너무 여자 탓하니까 그런데. 말이 안 된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회의를 여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온 놈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건 뭔가 조사를 해야 되지 않냐. 특단의 대책을 내리자. 그래서 그럼 지상에 파견을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직접 살아보고 정말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여자가. 그렇죠. 여자 때문에 정말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뽑힌 사람이 재밌다. 벨파골이에요. 그러니까 하데스 신하죠. 지옥에 온 죄수들이 죄다 마누라 탓만 하니까 그래서 직접 너 한번 내려가 봐서 마누라 만나면 그렇게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그 뽑힌 이제 하데스의 신하 벨파골이 이제 지상을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상의 이름 바꿔야 되잖아요. 로드리고로 바꿔요. 로드리고. 요즘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그 사람이 로드리고군요 이름이. 그러게 뒤에 이름밖에 몰랐는데. 걔는 성이니까 이제 그래서 이 로드리고로 이름 바꾸고 이제 피렌체로 잠입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 형상을 하고. 이제 돈을 엄청 가진 젊은 귀족. 재밌다. 그래서 갔는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적당한 여자 하나 물색해서 이제 청혼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여자를 보니까 이 여자 집이 이제 겉으로는 화려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이제 내일 부도나기 일보 직전의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드리고가 완전 백기사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배운 건 다 있고 본건이 있으니까 결혼 승낙한다. 그 대신 우리 딸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돈을 좀 많이 내라. 내겠다. 지창금처럼. 뭐 지창금보다 신부대를 내라고 하죠. 이거는 지창금은 여자가 갖고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 신부대. 신부를 네. 로드리고가 돈을 준다고요. 그렇죠. 그쪽에다가. 신부대 네네네. 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원하는 대로 이제 결혼식을 정말 이제 뻑적지근하게 성대한. 삐까번쩍하게 정말 그렇죠. 좋은 말 하시네. 성대하게. 성대한 결혼식.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 정말 뭐 온 시내가 떠나갈 듯이 큰 결혼식을 치르고 자 돈이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니까 자 이제 여자가 매일 파티를 나가야 되고 매일 친구들 만나야 되고 정민여 같은 애 만났구나. 치장을 해야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좀 이제 그 뭡니까 깨워주고 옷 입혀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밥 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옷을 또 입혀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청소해줄 사람도 필요하고 또 마차도 필요하잖아요. 차 기사도 필요하고 마차도 필요하고 또 마차 한 대만 갖고 안 되잖아요. 계속 좀 기분 시장 갈 때 있고 그죠 극장 갈 때 있고 포르쉐도 한 대 뽑아야 되고. 네. 그렇죠. 용도에 맞게 그러니까, 마차가 다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이제 친정 식구가 많잖아요. 친구들하고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을 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남편한테 로드리고한테 계속 돈 달라고 그런 거야. 자, 이 돈을 주시고 우리가 누가 사돈을 8천이 찾아오면 또 사고한다고 돈을 줘야 되고 또 배고프다 돈 주고 집 한 채 사주고 이러다 보니까 로드리고 올 때 뭐 수천만금을 가지고 왔지만 결국은 바닥에 탕진돼 버린 거죠. 그래서 죄를 지어요? 아니 돈이 없으니까 부인이 당연히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구박을 해야지 이제. 아니 구박이 하면 안 되죠. 구박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와라 무조건. 그러니까. 남편한테. 그러니까 결국 사채를 우리 집으로 치면 사채를 땡겨서 지옥에서 온 사람인데 사채를. 아니 뭐. 이 책 재밌는데요. 그래서요. 사채 써서요. 도저히 견디지를 못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마누라의 그 바가지에. 그러니까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결국 야반 도주를 이제 결심을 하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도망을 치니까 이 부인이 쫓아오는 게 아니라 채무자들이, 사채업자들이, 채권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로드리고가 이제 도망을 치다가 이제 어느 뭐 산골 같은데 네. 뭐 들판에 가가지고 농부를 만났는데 농부한테 한 번만 나를 도와주면 당신에게 진짜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사실 내가 지옥에서 온 사람인데 네. 나한테 잘해주겠다. 뭐 이러니까 어. 결국 농부가 이제 숨겨줘요. 그래가지고 그 농부가 이제 숨겨주고 나서 그러면 나한테 뭘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로드리고 제안이 아니라 로드리고가 약속을 해요. 네. 내가 지금 아주 부잣집에 지금 그 어떤 부잣집 딸의 몸에 들어가서 빙의를 할 거다. 그러면 너가 와가지고 로드리고 꼬셔라. 아니 로드리고 내가 왔어 나가 이러면 내가 나가줄게. 그럼 너는 이제 병 고쳐주고 돈을 받아가면 될거 아니야.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치료해주고 테마사가 되는 거죠. 오. 테마사. 그래서 해주겠다. 네. 한 번만 딱 한다 그 대신 네네네. 딱 약속을 했어. 근데 이제 딱 끝나고 나서 며칠 뒤에 보니까 어느 부잣집에 딸이 귀신이 들렸다. 이제 딱 농부가 부인한테 말을 하고 내가 가서 돈을 벌어오겠다.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진짜 딸이 꼼짝 못하고 있는데 귀에 대고 로드리고 내가 왔어. 이러니까 로드리고 알았다. 이러더니 나가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이제 받아온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농구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인이 한 번 돈을 보니까 그렇지. 또 계속 또 야. 필요해. 계속 돈을 또 벌어야 될 거 옷 아니에요. 입혀주는 사람 필요하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농부가 또 어디 또 소문은 날 거 아니에요. 어디 그 로드리고가 이제 인간의 모습을 안 하고 돌아 이제 빙의를 하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또 가가지고 정말 미안한데 다시 한번 한 번만 더 부탁한다. 그러니까 이게 몇 번 사이다 보니까 로드리고가 정말 이제는 못 들어주고 난 네. 다시는 나하고 이제 그거 안 한다. 그러니까 다시 올 생각하지 말라니까 나도 진짜 더 이상은 못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될 거 아니에요. 부인이 또 그러니까. 로드리고가 마지막 소문을 이제 들어간 데가 프랑스 왕의 공주의 몸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문이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농부가 또 농부가 워낙 명성이 자자하니까 대마사 여러 번 이제 빼줬으니까 귀신을. 네, 초빙을 받아간 거죠. 농부가 봐도 딱 로드리고가 들어가 있는데 아무리 나와달라고 해도 안 나와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래 되면 이제 결국은 뭐 농부가 아내에게 돌아갈 수도 없지만 당장 왕한테 목이 날아갈 판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놈은 다 빼놓고 나서 왜 못 빼냐, 여기 내 못 빼냐. 딸은. 그러니까 이 농부가 깨를 내는 게 자 그러면 다음 날 내가 다음 날 진짜 한번 뺄 테니까 군악대를 좀 동원해 달라고 했거든요. 막 우리 지금 구다듯이 막 치고 막 네네. 자 그렇게 한번 동원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한번 멋지게 빼겠다고. 자 그 약속한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막 북도 치고 징도 치고 나팔도 불고 따뜻하게해지잖아요. 그래서 가서 로드리고 다시 한번 내가 왔다. 그러니까 절대 안 나간다. 근데 왜 이렇게 소리가 시끄러워 이러니까 아 저 몰랐나? 지금 자네가 여기 있는 거 알고 자네 부인이 피렌체에서부터 여기 달려오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사람들 다 몰고 달려와가지고 저렇게 지금 소란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로드리고가 바로 나왔어? 주랭랑을 치는 거죠. 얼마나 무서웠으면 마누라가. 그래서 주랭랑을 치고 이제 저승에 이제 하데스에게 가서 이제 복귀 신고를 하면서 정말 다시는 나에게 인간과 결혼하는 여자와 결혼하는 소리를 하지 말고 난 다시는 안 내려간다고. 내 지금 꼬라지를 보시오. 난 더 이상 이 죄인들의 말이 100% 담았다. 이거 위험한 발언 아닌가요? 여자 비하 발언 아닌가요? 아니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냥 벨파골에서 나온 마키아벨리의 그 벨파골이 한 말이죠.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여자를 냉혹하게 바라봤다. 마키아벨리가. 굉장히 좀 사람이네. 사치 쪽에 굉장히 좀 자기 취약한. 부인이 그랬던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마키아벨리는 아주 자상한 아버지고 아주 충실한 남자였다. 그래? 부인에게도 뭐 잘했다고. 부부 사이도 나쁘지 않았다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주변의 여자들을 많이 본 거예요. 그 당시 여자들이 그랬다고? 또 지금 정민여도 약간 이쪽 아닙니까?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은. 아. 아니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주는 남자가 처신을 또 잘못한 거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럼요. 아까 그 힘의 논리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거지. 법과 제도를 만들고 무력을 행사해야지. 그러면 또 그게 더 위험한 발언으로. 갑자기 위험한 발언들 많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 이제 우리가 이제 17세기 초반, 16세기 후반에 당시 그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사분오열돼 있었고 그 상태에서 이제
뭐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이제 항상 전쟁의 시기였고 네. 분란의 시기고 혼란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있어가지고 어떤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하여튼 강력한 힘을 바라는 뭔가 대망론 있잖아요. 영웅 대망. 영웅이 나타나서 이 혼란스러운 다 잠재워주기를. 한 방에 다 네. 없애주기를. 이런 영웅 대망론의 심리가 깔려 있었던 거 아닌가. 그 중국도 그때 법과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춘추 전국 시대라는 게 수백 년간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지치는 거죠. 이제 뭔가 누가 한 명이 나타나서 뭐든 정리해주면 좋겠다. 그게 예전에 장인모 감독이 만든 영웅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한 명을 죽여가지고 천하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낫겠냐, 그죠? 차라리 내가 죽고 천하가 편안해지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그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위험한 그것도 뭐 좀 독재적인 논리일 수는 있는데 그런 이제 항상 그 우리 중국 역사든 어느 나라 역사도 보면 그 삼국지 첫 시작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분구 필합, 합구 필분. 나눠진 게 오래되면 반드시 합치게 되고 합쳐진 게 오래되면 또 반드시 나눠지게 나눠진다. 된다. 이게 이제 사실 그렇네. 한국 첫마디가 그런 거거든요. 역사라는 게 좀 그런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당시 이탈리아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 혼란스럽고 이러다 보니까 강한 게 뭔가 원해지게 되고 그게 이제 나라든 사회든 집안이든 뭔가 강력한 힘 이런 것들로 좀 나아간 거 아니냐. 실제로 역사는 그게 절대 왕정으로 나아가거든요. 뭐 그런 것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혼 전에 결혼 약속한 예비 신부에게 이 벨파골 얘기를 해주면 굉장히 효과적인 결혼 생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벨파골은 아마 처음 들어봤죠? 벨파골 되게 응. 재밌을 것 같아. 벨파골 책이 응. 이거 번역된 게 있습니까? 벨파골? 그러니까 벨파골은 저 지금 이제 그 우리 지금 돌아가신 소설가 이병주가 네. 지금 뒤돌아보지 마라라는 소설에 네. 그 좀 수록을 해놨거든요. 번역을 좀 했는데 그 소설이 이제 보면 그것도 근데 그 소설도 보면 좀 신기한 게 이 남녀가 있는데 둘 다 네. 자기 배우자가 결핵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결핵 걸린 배우자를 돌보는 남녀가 일종의 불륜을 빠져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게 나오는 건데 거기도 냉정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라는 게 본래 냉정하다. 병상에 있는 배우자를 두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게 인간이다. 뭐 이런 것하고도 좀 비슷하게 엮어지는 거죠. 네. 그래 이런 우리가 이제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보면서 벨파골이라는 또 새로운 아는 척하기 딱 좋은 이런 책도 하나 우리가 또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네. 자 이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슬슬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마키아벨리 쭉 들으면서 우리 정민여의 평 좀 한번 들어볼까요? 제 평이요. 잠깐만요. 설마 2시간 내내 딴 생각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오늘 너무 많은 단어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집어넣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과부하가 걸렸는데 일단 군주론 가정에서 일단 힘을 누군가가 장악해야겠죠. 뭔 소리지? 아, 난 잠깐만 진짜 쉴게요. 잠깐만요. 지금 백지 상태야 진짜. 예. 군주론을 끝으로 우리 정박님, 네. 뭐 좀 정리를 간단하게 좀 해주신다면요. 아니 뭐 군주론은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뭐 민주주의의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교과서요. 네. 민주주의는 반드시 이제 자유와 평등을 가지고 정통으로 나가는 교과서가 있고 네. 반면교사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 반면교사로서 아주 좋은 고전이 바로 책이 바로 군주론이다. 비슷한 책도 뭐가 있어요? 비슷한 책. 군주론과 비슷한 책. 뭐 한비자 뭐 이런 사람들이 쓴 책 아니겠습니까? 뭐 단비자도 그렇죠. 사실은 뭐 제가 보면 법과 계열들 책이 좀 비슷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사실 잠깐만. 군주랑 비슷한 책 갑자기 아싸 모르는 거 나왔다. 잠깐만요. 그렇지 군주론. 이게 뭐가 있을까? 동양에서는 이건데. 공부해 오세요. 아니 한비자 법과 그러니까 군주론 비슷한 게 동양에서는 그 한비자일 수 있습니다. 한비자. 한비자에 보면 그 여러 가지 이제 현실 정치에서 어떤 식으로 처신을 해야 되는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 한비자의 사상은 진나라를
이제 진시황을 만들어낸 거죠. 진나라 제국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 보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도 결국은 근대를 만들어낸 아주 큰 책이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목만 듣고 우리가 군주론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느낌은 군주의 지침서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그 이면을 또 살펴보면은 그냥 일반 우리 대중들이 읽고서 군주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어떤 그런 지침서로 활용해도 좋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군주가 현대식으로 말하면 권력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권력을 감시하는 것들 그런 것들. 알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권력이 이제 시작이 된 지 얼마 안 됐고요. 이 권력이 5년 동안 잘 성공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편안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잘 감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군주론이란 책 읽진 못하더라도 오늘 방송 정도 들으시면 대충 또 비판에 눈이 좀 생기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권력은 우리가 잠시 관심을 끄면 꼭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이번 정권이 그러리라는 건 아니고 하여튼 권력의 속성이 이제 그렇다는 거니까 우리 권력자들이 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잘 비판에 매눈으로 시각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시간 동안 우리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살펴봤고요. 다음 책 혹시 뭐 예고 가능할까요? 다음 책은 좀 자연과학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자연과학이요? 아니, 그 자연과학하면 거창한 건 아니고 네. 그 요즘 동물 관련한 프로그램이 인기지 않습니까? 뭐 개 이야기도 네, 나오고 네, 네. 개미 이야기도 나오고 네. 벌도 나오고 하는데 그 사실 이 분야의 가장 고전이 동물 행동학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 분야의 고전이 솔로몬 왕의 반지라는 책이 있거든요. 솔로몬 왕의 반지요? 네. 솔로몬 왕의 반지 혹시 1화 모르십니까? 그거 네. 애기 저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건 솔로몬 왕의 재판이고 네. 반지. 달라요. 네. 반지랑 재판이랑. 그 솔로몬 왕이 우연하게 어떤 반지를 끼게 됐는데 네. 이 반지를 끼면서 모든 동물의 말을 알아듣게 됐다고. 오, 재밌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이제 솔로몬 왕의 반지 콜라드 로렌츠가 지었는데 그러니까 동물의 행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걸 가지고 한번 뭐 요즘 워낙 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솔로몬 왕의 반지 링 오브 더 솔로몬 링 오브 킹 솔로몬인가요? 예, 하여튼 솔로몬 왕의 반지로 저희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J의 정프로 정민영 정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